신앙인의 생태적인 삶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오늘도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의 전담 사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하하, 이렇게 네. 추워야 네, 또 풀렸다가 추웠다가 해야 네. 이제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병충해가 상대적으로 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참 이 시간은 신부님의 슬기로움을 저희가 많이 새롭게 알고는 있으면서도 잊어버려요. 예. 네. 오늘은 어떤 말씀 준비하시나요? 예, 오늘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현대 산업 사회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네. 에너지를 대량으로 이렇게 소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유도까지 해요. 그렇죠. 네. 예, 현대인들이 이제 그 수백 명에서 수십 명까지 어떤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노예를 거느려요? 네, 요즘 네. 세상에요? 비유하신 거죠? 네, 그 우리 이른바 네. 석유 노예를 거느리고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배계급 사람들을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시중 들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종의 어떤 교통수단이었던 가마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한 사람을 이동시키려면 가마꾼이 네. 뭐 한 최소 2명에서 4명 이상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가마꾼들이 하던 역할을 뭐 말이나 당나귀 등이 뭐 이제 대신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네. 주로 이제 석유로 움직이는 기차 또 자동차가 하고 네. 있죠. 그런 의미셨군요. 네, 석유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그야말로 가마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네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인 이 미국인들이 네. 평균 몇 명의 석유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세 자리인데요. 세 자리요? 예, 그러면 100단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약 300명을 거느리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뭐 300명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그의 한 절반 정도에 달한다고 보면 되죠. 100명에서 한 200명 사이. 그렇죠. 아, 그래서 상당한 숫자의 석유 노예를 우리도 그러네요.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이제 서울을 KTX 타고 갔다 왔거든요. 네. 이 KTX라는 거는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1시간 만에 저를 데려다 줍니다.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가마꾼들이 저를 태우고 서울 대전간 이동을 시키려면 아마도 아,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굉장히 고생 네. 많이 하면서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일주일은 걸릴 텐데 네. 또한 아무리 많은 가마꾼이 들러붙는다 해도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로는 1시간 만에 서울 대전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특별히 과학과 산업 문명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예를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실감이 오네요. 네. 네. 그래서 뭐 교통뿐만 아니고 밤에 어둠을 밝히는 이제 불빛이라든지 냉난방, 뭐 각종 산업의 이 기반들은 다 에너지 위에서 네. 이렇게 꽃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인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합한다면 우리는 지금 석유 노예를 적어도 몇십 명쯤은 온 지구인들이 네. 거느리고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 에너지의 과도한 소비가 사실 이렇게 환경을 파괴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을 파괴하는 것 못지않게 이 사회적인 관계를 퇴보시킨다라고 하는 통찰을 하신 분이 계셔요. 과도한 에너지 소비가요. 네, 네. 그 이반 일리치 사상가가 네. 이것을 뭐 한 50년 전부터 일찍이 통찰을 이렇게 해내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책도 쓰곤 하셨는데요. 네. 일리치는 이 현대 에너지 위기를 목격을 하면서 인류가 더 이상 그 많은
이 석유 노예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네. 이제는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고 네. 인간의 사회적인 행복에도 이렇게 역행되고 있다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치면 미국 사람들은 300명, 네. 저희는 한 100에서 200여 명. 네. 그렇게 많은 노예를 두고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두 명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는 굉장히 뭐 행복의 질이 이렇게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과연 그 많은 그 에너지를 네. 그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가? 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일리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한 한계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동력 장치들도 사회적인 진보를 위한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네. 그 한계 이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네. 이제는 공평성을 대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조금 이제 말이 꼬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지나친 에너지 소비는 네.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네. 나아가서 에너지 이 대량 사용은 마약과 같은 작용을 이 사회에 해서 네. 정신적으로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성장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에너지에 중독된 우리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네.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독 사회라고 하더니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엉매여 살고 있다는 그런 분야들이 참 많으네요. 예, 하여튼 네, 뭐 네. 그런 우리가 이제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성찰하면서 어디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가 하는 것을 네. 발견하는 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일리치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어떤 임계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넘는 순간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무한 생산, 뭐 대량 소비를 해야만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어떤 네. 산업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허기를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허기요. 예. 네. 그래서 마치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무궁화를 타고 가는 것은 1시간 걸리는 KTX에 비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이렇게 뒤떨어져 보이는 일이 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무궁화 찾기도 힘들어요. 아예 또 타고 기차 간격도 너무 멀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무궁화호보다 석유 노예가 2배 이상 이게 속도는 뭐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 투입이 가속이 붙을수록 기하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네. 뭐 2배, 서너 배가 더 투입이 될 텐데 KTX는 무궁화호보다 그렇죠. 이제는 그 KTX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처져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어떤 그 중독된 모습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아마도 대전 서울을 그 30분 만에 주파하는 어떤 뭐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KTX는 순간 뭐 석기 시대 유물로 이렇게 전락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무궁화는 또 어떻겠어요? 아마 그렇죠.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 참. 근데 사실 또 곳곳에 지금 공항을 세운다고도 하고 네. KTX로 부족해서 여러 곳에 이제 비행기 날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좁은 네. 대한민국 땅에 네. 너무 많은 문명의 이기들 또 에너지 하마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현실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일리치는 에너지 사용의 한계치를 이렇게 속도로 환산을 해서 네. 시속 25km를 넘어서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속 25km요. 그래서 25km가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공평성이 저하가 되고 네. 시간도 공간도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갑자기 조금 답답해지는데요. 네, 이건 네. 중독 증상의 하나라고 중독이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가 빠른 비행기, KTX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주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선택된 몇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거나 네. 아니면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생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불평등이 25kg가 이상이 되면 네. 이렇게 생기게 되어 있고 네. 사실 KTX가 깔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선로가 깔리고 개인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고 하면서 사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시간이 점점 이렇게 타이트해지고 부족해집니다. 네. 또한 뭐 생태적인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네. 뭐 이렇게 통계로도 볼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일리치의 그 통계입니다만 서구 어디에서나 철도가 처음 건설된 지 50년도 안 돼서 네. 승객들의 이동 거리가 100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걷는 거라든지 마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이 기차가 그렇게 빨리 많이 대량으로 수송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 수치들이 참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만큼 막 크네요. 그렇죠. 이동 거리가 많아지니까 총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사실 더 바빠지고 네. 또 도로나 철로 같은 이런 건설이 늘어나니까 네. 공간은 또 부족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공간 문제도 사실 에너지 소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 포장된 도로 면적이 네. 인간의 주거 면적보다 더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해요, 현재. 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발라지면 사실은 대지가 숨을 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도심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뭐 홍수가 요즘 이제 도심을 이렇게 잠그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저런 이렇게 산야에 비가 내리면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숲이 형성된 곳이면 나무, 낙엽, 흙이 이렇게 숲을 머금기도 하고 지하로 내려보내서 네. 수자원으로 이제 변화되기도 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근데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은 물이 그냥 슉 수로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급하게 쓸려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재해를 만들어내곤 하죠. 네. 그래서 네. 보통은 뭐 나무 심은 땅에 비가 내리면 거기에 나무들도 있고 뿌리 있고 낙엽 있고 수분을 좀 머금잖아요. 예. 네. 그것이 또 생명을 좀 살아있게 하는 바탕이 될 텐데 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좋지 않다는 거는 저희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그런 피해를 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홍수 피해도 입힐 뿐더러 네. 굉장히 이 지구가 성마르게 돼 버리는 것이죠. 네. 또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사실 네. 1년에 그 키로수를 재보니까요. 자동차로 한 4만 킬로를 타더라고요. 그 넓은 네. 아스팔트 위를 이렇게 4만 킬로를 누비고 다니는데 네.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네. 매일 이 그 철통이죠. 철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들어가서 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소비 차원에서 보면 이 사회의 어떤 그 중산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네.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에 딱 묶여가지고 네. 이 사회가 이렇게 배급해주고 있는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복용하고 있는 네. 그냥 꾸역꾸역 네. 이것만큼은 먹어야 돼 이런 거. 네. 네. 이 정도는 뭐 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살잖아 하면서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죠. 네. 어, 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불행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일리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하죠.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여러분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하는 책 번역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평지를 이렇게 보통 달리면 한 25km가 되는데요. 그 정도의 속도가 넘어서게 되면 인류는 점점 퇴화, 탈진, 예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네. 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가 됐죠. 네. 배는 볼록 나오고 기운은 떨어지고 네. 탈진되고 네. 사실 자동차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뻥끈하거나 관리해야 되고 네. 보험료니 뭐 만나면 또 자동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일들이 인간을 이렇게 탈진시키고 있고 사실 거기에 예속돼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리치는 맨 나중에 네. 이렇게 경고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퇴화, 탈진, 예속 등등의 결과들은 자연환경의 오염이나 인류라고 하는 종의 멸절에 앞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전환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오늘은 자전거 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주고 가십니다. 이제 또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 오네요. 예. 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는 걸 기본으로 하고 네. 또 마땅한 자동차 거리라 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자전거 활동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의 전담 사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